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한 주 동안 YTN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은 한 달에 한 번 각계각층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열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3일 YTN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4월 15일에 첫 방송된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형화된 기존 뉴스 형식을 벗어나 새롭게 시도한 구성에 많은 격려와 함께 애정 담긴 지적도 있었는데요.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은 하루의 주요 뉴스를 얘기하는 브리핑이 있는 저녁, 국제 소식을 다루는 국경 없는 저녁, 인터넷 핫 이슈를 소개하는 내 맘대로 탑3 등 요일별 다채로운 구성으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YTN 시청자위원회 4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빠르게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과제로 했고 그래서 많이들 보고 오셨을까 믿고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기존 뉴스와 차별되는 재미있는 변신이고요. 충분히 신선하고 발랄하면서도 뉴스 본문의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잃지 않는 그런 구성과 진행으로 저는 참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상욱, 안보라 두 앵커가 달나라와 희망을 대비하면서 달보다 더 멀리 있는 희망, 콜택 노동자 해고 얘기를 꺼냈는데 서두도 잘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 호칭을 보면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또 맥을 잘 잡는 언론계의 허준, 또 뉴스의 맛을 살리는 뉴스계의 대장금, 굉장히 재치있는 표현이었다고 보였고요. 기존의 뉴스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함이었습니다. 다만 좀 흠을 잡자면은 변상욱 앵커가 좀 발음이 군데군데 꼬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당, 야당을 잘못 발음해서 발음을 수정한다든지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발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 방송 일자를 말하면서도 다음 주 월요일인데 내일로 발언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좀 안정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이렇게 들자면 자막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어제 자에 보면 이 연천에서 산불 났던 속보가 들어온 것도 자막 없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말로 진행되고 이 뉴스의 이 차별화된 점 중에 하나가 이 뉴스 맥락을 짚어주는 점인데 맥락 짚어주는 정도는 어떤 좀 그래픽으로 만들거나 자막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좀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 많이 뭐 뉴스든 오락이든 자막에 많이 길들어져 있어서 익숙해져서 좀 자막이 있는 게 좋겠다. 그냥 이렇게 너무 말로만 이렇게 다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올드한 느낌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신앙송이 한 번으로 끝나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개하는 것도 첫 시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좀 프로그램 성격과 이렇게 잘 좀 녹여서 신앙송,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좀 적절히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금요일 저녁에 문화 뉴스가 들어가던데 뭐 그 세계 음원 차트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올라간 뉴스나 세계 영화제 이런 좀 거창하고 큰 얘기만 하던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뉴스니까 조금 더 이제 서민지향적인 뉴스도 좀 간간히 등장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 토크쇼에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뉴스가 가지고 있는 구성, 뭐 리포트 다음에 다음 리포트가 나오고 앵커가 도입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갖춘과 동시에 토크쇼의 성격도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역시 변상욱 기자가 해주는 매 뉴스마다 매 리포트마다 해주는 일종의 뉴스 해설 또는 뉴스 비평 그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타사의 뉴스들과 가장 차별적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잘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그 무게감을 잃지 않는 뉴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또 가벼울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전용 종합뉴스 시간대, 타사는 이제 메인 뉴스를 하고 있는 시간대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 그 파격적인 어떤 선택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파격과 전통적인 의미, 또 어떻게 보면 무게감과 그 편안함, 그 가운데 선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혹시라도 다른 더 도전적인 요소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젊은 감각을 가미해도 충분히 거부감 없이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숙제를 하느냐고 좀 보다 보면 야, 이 차라리 저 라디오로 듣는 게 좀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TV 매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향하는 바가 기자의 취재와 PD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이제 융합해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PD적 역량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왔던 리포팅과 더불어서 그냥 메인 앵커 둘이 앉아서 약간 좀 부드럽게 톤 다운 해가지고 전달하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기는 좀 편하니까 좀 운전하게 듣거나 장시간 하는데 고정해서 거기에 1시간 반 동안을 집중해서 그것을 틀어놓고 있기에는 좀 버겁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몇 편을 제가 좀 모니터를 해보면 사건 사고, 뭐 마약, 성폭행, 국회 갈등, 싸움.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그거 보면서 사실 저 저녁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이 있는 뉴스 이왕이면 특히 YTN 같은 경우는 24시간 뉴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뉴스들은 24시간 동안 나가잖아요. 그 시간대만이라도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 밝은 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제작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저는 좀 좋게 본 코너 중에 하나는 국경 없는 저녁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와 이슈가 닿지 않은 외신을 소개하면서 지난번에 뭐 교황님이 기사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푸근하게 따뜻하게 좀 들어왔어요. 그 1시간 반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지향하면 어떻겠나.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병 기자님이 대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게감, 이게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YTN이 바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제 바깥에서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기대가 있는데 저는 그 기대감 때문인지 이게 이제 멘트 하실 때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분에게 화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좀 전 평가를 좀 따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발음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제스처 같은 것들을 객관화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누구는 봤을 때 괜찮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화법의 이미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조금 전문가에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막을 조금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잘 다듬어야 자막만 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누리집에 있는 이 정보들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또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리집이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귀에 익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흔히 홈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YTN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요새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시청자를 분석해서 뉴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일 텐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기사를 뽑아서 제시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코너가 이제 살아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그 어떤 그 정보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것이 어떻게 제공되는 것일까?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이라고 하는 기사라는 것이니까 로그인을 했을 때 제공되는 것과 실제로 분석을 해서 어떤 개인의 취향에 맞춘 기사를 제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경우를 변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 긍정적인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이라든가 뒷 배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부드러운 톤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반대로 이제 그 똑같은 틀로 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지겹게 보이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YTN 시청자위원회에 와서 처음 했던 말이 뭐였었냐면은 방송사에서 딱히 그 YTN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국제 뉴스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다른 그 역량에 비해서 국제 소식에 너무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는 출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죠. 물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 그 코너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국제 뉴스를 전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로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퀄리티를 봐도 이게 막 멀쩡하다, 타사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하지만 비슷하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조금 더 분명한 타겟 시청자층 그리고 야생 수달이 산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다른 방송사 그리고 외국의 또 뭐 선진 방송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서 어떤 포맷을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론칭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밤에 그 야근을 마치고 제 핸드폰으로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핸드폰으로 그 서치를 해봤는데 안 찾아집니다. 그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그 섹션도 없고요. 그 여기 보면 뉴스를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브리핑이 있는 저녁은 보입니다. 근데 그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태그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모바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방송 중에도 좀 자주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은 기대했던 그리고 노력했던 것만큼의 또 보람도 성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뉴스를 진행하는 그 패턴보다는 상당히 좀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 뭐 사회부 출신 기자, 유명 그 기자 출신을 메인 앵커로 이렇게 그 영입해서 어떤 그 뉴스 진행자의 또는 뉴스의 그 무게감을 좀 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뉴스 같은 스타일에서 대략 보면 사실 무미건조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달하는 쪽에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감에서 조금 좀 벗어나서 좀 더 그 앵커들이 진행하는 쪽에서 썼던 용어처럼
재미와 맛이 좀 더 가미된 그런 뉴스 진행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보도하는 그 내용 자체에 그 전후, 중간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도하고 차후 예측이라든가 다시 또 뭐 보도하겠다든가 이런 정도가 돼서 어떤 그 사건을 전달하는 그 밀도가 좀 더 강해졌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제가 평소에 그 생각했던 어떤 그 보도의 어떤 그 방향이 저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우수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YTN이 지금 뭐 새로운 뉴스를 많이 한다라고 하던 그런 홍보나 마케팅 포인트에서 지금 그런 논의들이 좀 없고 전체 방송 내에서도 그런 홍보가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새로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까지 엮어서 전체 마케팅 포인트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뭐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5분 단위 내지 4, 5분 단위, 3, 4분 단위로 쪼개주고 썸네일을 새로 만들고 자막을 붙여주고 이러면 이게 뭐 짤방으로 만들어서 소위 이게 SNS나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고 젊은 층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잘 쪼개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하는 프로그램 제작이 어땠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7시 반, 8시 시간대에 젊은 층을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온 디맨드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해주면 좀 젊은 층도 겨냥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한 서비스로서 유튜브에 대한 조금 더 고민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YTN에 와서 시청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인 시청자들이 그 오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에서 팩트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을 짚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렷 자세로 써 있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분석과 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뉴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YTN 시청자위원회 4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표적 관광명소 경주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소개한 구석구석 코리아를 살펴봅니다. 최현주 평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형 산불로 그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행이 곧 자원봉사라는 말처럼 봄맞이 국내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이번에 찾은 여행지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수학여행지 경주. 그런데 이곳의 역사 유적 말고도 다양한 체험지로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눈부신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껏 즐기는 색다른 여행. 경주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대표 여행 정보 프로그램인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지난 시간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로 경주를 소개했습니다. 천년 고도의 문화유적과 봄꽃이 어우러진 도시 경주에서 여행객들이 즐길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곳은 경주 벚꽃 마라톤이 열린 현장이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보문단지에서 펼쳐진 마라톤 대회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까지 함께해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벚꽃이 안 떨어져서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고. I think it's going to be wonderful, an experience I'll never forget. Exactly. Are you ready for 5 kilometers? Yeah. You think you can finish? I think I can finish. Okay.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타트 신호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 참가자들.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달려. 또 프로그램 진행자 아비가일이 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모습과 대회 참가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는 여행 프로그램의 생생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다만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마라톤 코스에서 볼 수 있는 경주의 풍경을 담아냈더라면 또 다른 경주의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영하는 원자력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에너지 생산 과정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아이들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자칫 해당 시설에 대한 지나친 홍보로 비춰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이곳에 과연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선생님, 옆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우리 국내 원전 중에 가장 최신형 원전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UAE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에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의 생성 과정과 미래 발전의 필요성까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특히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여행 프로그램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도 편향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경주 양남면 읍천항에서 화서항을 잇는 해안길인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따라서 만날 수 있는 관광 명소들을 소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문무대왕릉과 기이하게 펼쳐진 주상절리 등을 통해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 제주도에만 주상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경주에도 멋진 바다에 주상절리가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다양한 촬영 기법을 통해 파도 소리길의 해안선을 아름답게 담아내 시원한 경주의 바다의 모습이 화면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의 장점은 우리나라의 여행지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번 경주 여행편은 그동안 경주하면 떠오르는 신라의 유적지들이 아닌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과 명소를 소개해 색다른 경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석구석 코리아가 국내 여행객들을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진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해 주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 싫더냐? 또 인공기 조작하다 걸리니까 태극기를 넣고.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글 본 적 있으십니까? YTN에 대한 항의성 글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글에 등장한 내용은 모두 YTN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방송 사고로 빚어진 오해, 오늘 YTN 이야기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단은 지난 10일 일어난 연합뉴스TV의 방송 사고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배경 그래픽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를 넣은 겁니다.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연합뉴스TV의 방송 사고는 많은 언론에서 기사로 다뤘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연합뉴스가 받는 정부 지원금을 폐지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게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YTN으로까지 튀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를 혼동한 일부 사람들이 SNS 등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서 엉뚱한 비난이 YTN으로 쏟아지게 된 겁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이 두 회사를 한 회사로 생각하는 이유는 뿌리가 같다는 데 있을 겁니다. YTN은 지난 1993년
지금은 연합뉴스로 이름이 바뀐 연합통신의 자회사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연합통신은 경영난 속에 1997년 YTN을 매각했죠. 그 뒤 20여 년간 독립기업으로서 YTN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종편 보도 채널 신규 허가로 생긴 연합뉴스 자회사 연합뉴스 TV와는 전혀 다른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모기업인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자격으로 연간 300억여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은 이딴 방송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정부 지원금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뉴스와는 달리 YTN은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광고와 컨텐츠 판매 수익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2001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YTN의 주요 주주는 한전 KDN과 한국인삼공사, 미래에셋생명 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관광 명소 남산 서울타워가 YTN의 자산이라는 거 아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 대중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언론사도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YTN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